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해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세상만큼이나 진화하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전략들 함께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생 설계 원픽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 주기별로 더 단계를 지혜롭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생생한 정보와 꿀팁 주실 김경화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종신보험의 다양한 활용법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강의를 준비한 김경화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종신보험 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종신보험. 왠지 나쁘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살아서 받는 돈도 아니고 나 죽으면 나온다는데 살아서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내가 굳이 나의 죽음 이후까지 챙길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종신보험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실손보험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되고요. 암보험도 계속 변화가 되는 지금 시장이 생기잖아요. 이런 종신보험도 굉장히 많은 변화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종신보험을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한 걸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종신보험의 대변신. 정말 대변신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한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도 굉장히 길었죠. 뭐 20년 동안 내던, 30년 동안 내던지 아니면 나 죽을 때까지 돈을 내던지 이렇게 굉장히 장기간, 긴 시간 동안 돈을 계속해서 내야 돼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극히 드물어서 부담도 굉장히 많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 종신보험은 5년 납, 7년 납, 10년 납. 납입 기간이 종신보험인데 엄청 짧죠. 그러면 종신보험이 납입 기간이 짧다. 그러면 보험료가 엄청 비싸던지 아니면 환급률이 떨어지던지 뭔가 나쁜 게 있겠지, 단점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점이 많은 상품을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장점이 무엇인지 우선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5년 납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면 5년 후에 환급률이 104.8%가 나와요. 환급률이 104.8%란 내가 낸 보험료에 4.8%의 이자가 더 붙어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7년 납 환급률 볼까요? 109.9%. 내가 낸 돈 100%에 9.9%의 이자가 거의 10%의 이자가 붙어서 나온다는 뜻이죠. 10년 납도 마찬가지죠. 113.3%. 종신보험이 납입 기간이 끝났는데 환급률이 100%가 넘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상품도 만들어내고 있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고요. 환급률도 굉장히 높아져요. 지금 이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 이런 상품이 나와는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시점까지 판매될지는 사실은 확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지만 예정률이 점점점 떨어진다면 이런 환급률은 만들어질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환급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 이런 단기납 상품 종신보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는 꼭 한번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단기납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납입 기간 동안 종신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사망을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납입 기간 동안 아니면 내가 보장하고 싶은 기간 동안 충분한 사망 보장과 함께 단기간에 돈을 다 납입하고 나면 환급률도 100% 이상에 그리고 내가 계속 유지를 하고 싶으면 사망 보장도 점점점 커지는 이런 종신보험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환급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아까 제가 7년 납 기준 109.9% 거의 10%의 이자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이 환급률 109.9%를 조금 풀어볼게요. 현실적으로 100%의 9.9% 이자 붙는 거 별로 얼마나 붙는지 안 와닿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풀어서 얼마나 받는지 알려드릴 텐데 40세 남성 7년 납 기준으로 월초 보험료 100만 원. 이렇게 환급률이 높은 상품은 사망 보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보험료 기준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보험료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7년 동안 납입을 하면 보험료가 8,400만 원이에요. 7년 동안 꼬박꼬박 매달 100만 원씩 내고 나면 8,400만 원의 원금이 발생을 하는데 이 원금에 7년이 딱 지나면 해지 환급금이 9,231만 6천 원이 발생해요. 이거는 확정된 금액입니다. 확정된 금액. 그래서 이자가 831만 6천 원이라는 이자가 붙는 거죠. 이 이자를 우리가 은행에다 적금을 넣은다 생각하고 1년씩 이자가 얼마나 붙을까요? 이거를 831만 6천 원을 7년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1년의 이자가 118만 8천 원이 붙는데요. 1년의 이자가 118만 8천 원. 이 118만 8천 원을 복리로 7년 동안 받는 복리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연복리 2.5%. 우리가 목돈을 모으면 목돈을 모아서 그 돈을 계속 굴린다는 건 굴릴 때 꼭 필요한 게 복리 상품이잖아요. 연복리로 2.5%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을 해야 118만 8천 원의 이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은행 이자로 우리가 은행 이자는 100% 다 달린 거 아시죠? 달리로 계산을 하면 18.3%의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18.3%의 이자가 붙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거 좀 사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18.3%가 우리가 이자 계산기를 한번 소식창에서 초록창에 이자 계산기 쳐보시면 이렇게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는 이자 계산기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월 적립금 100만 원,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1년 동안 불입을 하면 이자를 아까 118만 8천 원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118만 8천 원의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달리 이유를 넣어봤더니 18.3%의 이자가 확인이 되죠. 제가 말하는 달리 18.3%는 시중에서는 참 찾기 힘든 이율입니다. 이자입니다. 이런 이자를 종신보험에서 7년 납, 단기 상품에 이렇게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조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상품 자체가 종신보험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7년 동안 꼭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죠. 7년 동안의 약속 이 정도로 표현을 해드릴 텐데 7년 동안 해지하시면 안 되고요. 7년만 잘 납입을 하시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율로 환급금이
109.9% 이자 118만 8천 원에 이렇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인 거죠. 이런 종신보험으로 목돈을 만든다. 7년 동안 난 열심히 5년 동안 열심히 불어서 104.4%의 이율을 받든 7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해서 109.9%의 이자를 받든 이렇게 단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인데 내는 기간 동안 사망보장도 받고 납입을 다 하고 나면 100% 이상의 환급률이 발생하는 이런 단기의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7년 납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목돈을 만들면 목돈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목돈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3천, 5천, 1억? 굉장히 많으면 좋겠죠. 저도 한 1억 정도로 예시를 가지고 나오고 싶었었는데 우선 현실적으로 5천만 원 정도의 예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7년 동안 5천만 원 만들기. 목적 자금 5천만 원을 어떻게 만드냐. 40세 남자 기준으로는 월 보험료 54만 6천 원. 제가 월 보험료를 거의 50만 원 선으로 맞춰드리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사망보장. 사망보장의 차이죠. 아무래도 40세 남자를 예시를 들자면 사망보험금이 훨씬 더 크겠죠. 위험률이 그만큼 낮으니까. 4,2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져가면서 월 보험료는 54만 6천 원. 이 보험료를 7년 동안 내고 나면 총 납입 금액이 4,586만 원인가요? 아니다. 맞군요. 그 정도 되는데 해약 환급금이 5천만 원 넘게 발생을 하죠. 7년 후에 납입하고 나면. 그러면 사망보장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4,200에 시작했잖아요. 점점점 사망보장도 늘어서 7년 후에는 사망보장이 6천이 넘는 이렇게 사망보장도 점점점 늘어나고 내가 내는 보험료도 꼬박꼬박 적립이 돼서 만기 시에 7년 후에는 해약 환급금이 이자까지 10% 붙어서 이렇게 훨씬 더 5천만 원이라는 목적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50세 남자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월 보험료 50만 원 선에서 53만 3,890원 요거를 매달 저축이라 생각하시고 납입을 하시면 사망보장은 3,7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7년 후에는 사망보장이 5,460만 원으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돈을 내면서 혹여라도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사망보장도 가능하시고요. 7년 후에 내가 총 낸 금액이 4,484만 원인데 그런데 해약 환급금은 5천만 원 이상의 해약 환급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자가 붙어서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7년 플랜, 7년에 5천만 원 만드는 플랜이 되는 거죠. 60세도 늦지 않으세요. 60세도 7년 지나봤자 67세밖에 안 되시자는 거잖아요. 67세 되시는 시점에 내가 5천만 원 갖고 싶다 하시면 매달 56만 3,310원씩 내시면 돼요. 56만 3,310원씩 사망보장은 좀 줄어서 3,300만 원이겠죠. 그러면 7년 후에는 사망보험금이 5,394만 원으로 늘어져 있고요. 그리고 7년 동안 총 납입한 금액은 4,700인데 해약 환급금은 5천만 원 이상의 해약 환급금이 발생을 하죠. 이래서 5천만 원 플랜이 50만 원씩 7년을 내면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개를 어떤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저축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품에 비교를 해도 이자가 뒤처지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종신보험 상품이 찾기 힘든데 이게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월 9일 날 출시가 됐는데 이 상품을 몰라서 접해보지 못하셔서 본인들이 준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종신보험도 있다.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종신보험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5천만 원이라는 목적 자금을 만들었죠.
이런 5천만 원의 목적 자금을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우리가 7년 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7년의 약속. 7년 동안은 꼭 완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7년 동안 완납한 이후에는 100% 이상의 환급률이 발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큰 목적 자금을 가지고 혹시 비과세 조건 아시죠? 비과세 조건이 10년이에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이자 소득세 15.4%를 안 띄는 거죠. 그러면 7년 후에 굳이 내가 이거를 목적 자금 5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해도 굳이 이 상품을 7년에 해지하지 말고 3년만 더 거치를 한다거나 연복리 2.5%로 굴러가는 거니까 복리 이자 2.5% 받으면서 3년 동안 더 거치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10년 후에 찾아서 쓰시던 아니면 중도 인출을 하시던 아니면 사망보장으로 계속 가시던 굉장히 활용도가 많거든요. 이 활용 방안 중에 제가 오늘 달러 저축 전환 기능하고 사망보험금으로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연금 전환도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생활자금형으로 받을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요 달러 저축 전환 요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달러 저축 전환 굉장히 생소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돈으로 보험료를 냈는데 이게 달러로 바꿔준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목적 자금을 딱 모았어. 5천만 원을 모으셨잖아요. 이렇게 모으고 나면 우리는 벌써 5천만 원을 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7년이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만들어졌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원화로 보험료를 다 납입을 했잖아요. 원화로 다 납입을 했는데 이게 달러로도 전환이 가능한 거야. 7년 후에요. 달러도 전환 가능한데 혹여나 7년 후에 지금 달러값 어때요? 한참 떨어지다가 2,000원대로 떨어지다가 지금 1,200원대 떨어지다가 다시 1,340원대로 올라갔거든요. 한참 1,400원대 올라가다가 200원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300원대로 올라갔다가 달러도 오르락 내리락 주가랑 비슷하죠. 이렇게 오를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이게 원래 투자의 정석 아닌가요? 수익을 내려면 주식시장에서도 꼭 하시는 말씀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수익률이 높다. 많이 말씀하시죠. 달러도 쌀 때 전환해서 비쌀 때 파시면 그만큼 환차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달러로 전환을 해서.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달러로 전환하는 게 어쩌면 큰 목돈을 가지고 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다양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식과 환율의 상관관계. 어느 정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위해서 주식이나 달러나 금이나 뭐 부동산이나 어디에든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하라 이런 소리도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는 주식 환율이 떨어져요. 주식이 떨어지면 달러가 올라가고 지금이 우리 주가지수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시기인데 달러 가격은 자꾸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달러는 떨어지고 이렇게 주식과 달러의 이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주식에만 너무 몰빵을 하지 마시고 달러에만 너무 몰빵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위험률을 해지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어딘가에 분산 투자를 해서 한 군데에 몰빵을 해가지고 확 손해를 너무 많이 입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해서 여기에도 달러에도 투자를 하고 주식에도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현명하다라고 투자의 법칙에 그렇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근데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상품에서는 상품 자체가 달러 전환을 가능하게 해준대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이렇게 달러로 전환을 해서 저렴할 때 전환하고 전환하는 시점도 본인이 원하면 되는 거니까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니까 달러 가격 떨어졌을 때 원화를 얼른 달러로 전환을 하고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다시 원화로 바꾸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달러 저축 전환의 장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입하고 7년 후에 뭐 해지를 안 하고 그 목돈을 가지고 있다가 달러로 저축 전환을 가능하면 좋은 이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돈을 추가 납입이 200%까지 된대요. 추가 납입이 200%,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억까지 추가 납입이 되는데 달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달러를 전환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내가 자금의 유동성도 있는 거예요. 중도 인출. 언제든지 목돈이 필요하면 달러로 중도 인출을 하던 원화로 중도 인출을 하던 돈을 찾아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전환을 할 때 쌀 때 전환을 해서 비쌀 때 중도 인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환전 수수료. 요것도 우리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죠. 날씨도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해외도 많이 나가고 싶으실 텐데 환전 수수료도 1달러당 2원밖에 안 된다는. 수수료 굉장히 많이 뛰는 것 같은 느낌 드실 거예요. 환전할 때마다. 달러도 1달러당 2원밖에 안 한다는. 이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7년, 5년 단기간에 종신보험으로 목돈을 쫙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상품 고유의 권한으로 달러로 전환을 하는 이런 전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중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해외여행도 많이 가실 텐데 달러 수수료, 2원, 환전 수수료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걸 한번 알아보시고 주변에 우리 설계사님들이나 우리 전문가님들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아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네, 환급률에 대한 설명부터 7년 납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금을 운용할 건지에 대한 꿀팁까지 주셨습니다. 생생한 라이프 팁 핵심만 모아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하겠죠. 그 선택이 아직까지 좀 어려우시다면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이 인생의 노하우 또 꿀팁들 알려주실 안수현 전문가님 모셨고요. 이어서 김경화 전문가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노후에도 받는 월급입니다. 보통 은퇴자금을 어떻게 활용할까가 노후 준비였다면 최근엔 젊은 나이부터 이른 은퇴를 준비하는 게 유행이죠. 그만큼 노후 준비를 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는데요. 은퇴 후에도 월급을 받으면서 든든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지인한테 전화를 돌리면 다들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 요즘 너무 경제가 힘들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갖고 있는 보험도 다 해지했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2025년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듭니다. 그만큼 노후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초고령화 사회가 한 발자국 더 다가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사연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요, 60세 여성분입니다. 60세 여성분인데, 한 달에 17만 원 넘는 돈을 보험료로 납입을 하시는데, 이 증권을 보시면서, 내가 보험 가입 잘했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작 요즘 의료 환경에 받을 게 거의 없는 보험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60세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에 갈 일이 점점 많아질 연령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60세 여성분이고 현재 주부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증권 자막에 나갈 건데요. 만약 이분이 노후를 잘 준비했을까? 이 한 가지 보험으로는 사실 노후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내용 보시면 실손보험 맞게 준비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외의 보험은 암이라든지 뇌나 심장에 관련돼서는 거의 지금 의료 환경에는 보장받기가 힘든 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 어떠신가요? 입원하시면 며칠 입원하시는지 아시나요? 일주일 이상은 입원을 거의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런 입원비를 위해서 내가 이 보장을 계속 갖고 가는 게 옳을까? 아니면 지금 내가 몸이 건강하다면 지금 이 보장을 새롭게 구성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작 이 뇌나 심장 부분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보장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결책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두 가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될 실손보험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간 다음에 큰 의료비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보험이 있지만 그 이외에 정말 자세한 이런 좋은 진료를 받고 싶다면 비급여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내 주머니 사정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실손보험이죠. 그래서 첫 번째 대안으로는요, 지금 건강하시다면 실손보험을 요즘 환경에 맞는 실손으로 전환하시고 가능한 이 실손보험은요,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60세 여성분이 10년 있다가 과연 이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을 유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두 번째 대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번째 대안 같은 경우는요, 가장 많이 걸린다는,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암보험입니다. 암은 누구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암은 노화에 따라서 내 세포가 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든 가족력이 없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암이고요. 살면서 한 번쯤은 왔다가 갈 수 있는 게 암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보장, 암 3천만 원입니다. 적어도 암에 대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3천만 원은 준비를 하셔야지만 내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장이 많이 있지만 진단비라는 거는요, 의사가 암입니다 이런 선고와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대안 암 준비하시고요. 우리가 병이 암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뇌나 심장 가장 내 몸의 중요한 부위입니다. 뇌가 잘못된다면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고요. 심장이 멈춘다면 내 숨이 멈추겠죠. 심장이 멈춘다면 내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나 심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암 같은 경우는 의사의 진단만으로도 받을 수가 있지만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받기에는 좀 아까운 부분이 있죠. 왜냐? 암은 걸리신 분들이 또 걸릴 확률이 퍼센트가 낮지만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요, 자꾸 재발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걸리고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금보다는 반복적으로 받는 수술비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그러면 실손보험을 유지 못했을 경우 첫 번째 암보험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뇌나 심장에 관련된 이런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장이 막혔다,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막혔다, 그럼 이런 관상동맥 우회술, 이런 스텐트 삽입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수술에 관련된
큰 수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디가 많이 고장날까요? 어깨도 아프고요. 허리도 굽고요. 무릎도 아플 수 있고요. 이런 사소한 생활질병에 대한 이런 수술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생명보험 하나, 손해보험 하나 각각 준비하셔야지만 큰 보장으로 갖고 갈 수가 있는데요. 이 보장 구성은요. 생명보험 수술비도 들어가 있고요. 손해보험 수술비 똑같은 보장 범위의 수술비를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 얼마 안 됩니다. 기존에 17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셨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요. 11만 8천 원이긴 해요. 하지만 이 11만 원에 대한 보험료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떠한 사소한 문제나 아니면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는다면 이 또한 좋은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암에 대해서 의료 환경이 요즘 어떤가요? 우리 무조건 수술부터 하지 않습니다. 암이 생겼다 하면 그 부위를 축소해서 최대한 축소를 하고요. 거기에 맞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인데요. 요즘 의료 환경에는 이런 표적 항암이나 아니면 내 면역 세포를 활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면역 항암 이런 보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존에 없었던 보장을 이렇게 깨알같이 준비하신다면 내가 암이 걸리거나 아니면 뇌나 심장, 그 밖에 다른 장기, 내 몸 구석구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보장받는 거를 제가 두 번째 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노후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 보험을 유지하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보장 내용인데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65세 이전에 만약 뇌 쪽 관련돼서 문제만 없으시다면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집에서 보호를 받든 아니면 내가 그 이외에 어떤 노치원이라고 하죠. 이런 센터에서 보호를 받던 시설이나 집에서 둘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보장 내용인데요. 이 보험료 보시면 9만 원 돈입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교통비 쪽으로 나오는 보장이 있죠. 그걸로 충분히 보장이 될 만한 보험료 수준인데요. 경증으로 혹시나 내가 문제가 등급을 받았다. 물론 우리가 건강보험료 속에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 있지만 그거 이외에 별도로 내가 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거야말로 노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인데요. 내가 경증 상태, 가벼운 진단을 받았다, 5등급을 받았다 하시면 매달 50만 원을 월급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돼서 내가 중증 상태, 2등급, 1등급을 받았다 하면 한 달에 101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가 있는 플랜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의 10만 원이 내가 60세 이후, 70세 이후의 10만 원의 가치가 같을까요? 물론 다를 겁니다. 우리가 10만 원, 남한테 부조금으로도 쓸 수 있는 게 10만 원이요. 내가 만약 70세 이후에 10만 원을 나한테 내라 한다면 그 가치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준비해야 되는 보장이 바로 지금 자막에 나가는 재가 서비스 보장인데요. 이 보장은 내가 집에서 관리를 받든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든 내가 어떠한 물품을 샀을 때 보장을 받는 내용인데요.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요양 상태에 이르러서 내가 몸이 불편하다 이럴 때 사람을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많이 아프다 이럴 때 간호사까지 부를 수 있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거동이 힘들기 때문에 차마 자녀를 통해서 목욕하기는 부끄럽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성 부르셔가지고 목욕 서비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간 보호 서비스인데요. 가족분들이 다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내가 갈 곳이 만약 없다. 이럴 경우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시간 타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간 단기 보호 서비스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내가 많이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휠체어가 있으면 참 편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신 쪽이 불편해서 원래는 침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이동 침대를 하고 싶다. 이런 침대를 만약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대여하는 비용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영수증을 첨부하신다면 내가 매달 50만 원의 월급 또는 100만 원의 월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앵커님 어떠신가요? 들어보시니까. 일단은 뭐 재가급여 서비스라는 게 있다는 것도 사실 생소했는데 특히나 이 병의 특성에 따라서 알맞게 보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보장은 잊어버리시고요. 앞으로의 보장은요. 내가 중요한 실비, 또 두 번째 암뇌심, 그리고 세 번째 누구나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따로 돈을 많이 준비한 게 아니라면 이 재가 서비스만큼은 꼭 한번 준비하시면은요. 제2의 월급이 들어오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재가급여 서비스까지 우리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셨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해주신 것 외에도 또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해결책들을 더 추가적으로 세워볼 수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보장 많이 갖고 계시지만 이런 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필수 보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구나 늙는 거는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재가 서비스, 내가 집에서나 아니면 시설을 이용할 때 돈을 받아가면서 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보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한정된 자금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보장을 또 우리가 어떤 비율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가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노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혜롭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빠르게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검색어 Q&A 시간인데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는 분이 계셨는데요. 김경아 전문가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비과세 상품 굉장히 목돈을 만드신 이후에는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비과세 상품의 장점이란 무엇일까요? 비과세, 세금을 안 낸다. 그거 자체가 너무 장점이죠.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구애를 받으니까. 비과세 상품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시점의 비과세 상품은 10년 동안 유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상품이든 10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비과세 혜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과세, 세금을 내기 싫어서 해외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물건들 많이 구입하시죠. 그렇게 세금 나는 거에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대신 10년 동안 꼭 기간을 지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상품이 다 비과세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보험 상품 중에 유일하게 비과세 상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거의 보험 상품에 해당이 되고요. 가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금액이 한정된 금액에서 1인당 한 구자씩 비과세 상품을 은행에서 만들어 가실 수도 있고요. 또 혹시 뭐 소액 주주분들 뭐 주식 양도 양도세 아니면은 뭐 채권 양도소득세 이런 거에 대한 비과세는 지금은 되고 있지만 아마 이것도 과세가 될 예정이라고 많이들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과세 조건도 너무나 지금 세금이 덜 거쳐진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질 텐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3년만 있어도 비과세, 5년만 있어도 비과세, 뭐 7년만 있어도 비과세 이렇게 처음에는 3년이었다, 5년이었다, 7년이었다, 지금 10년이죠. 점점 조건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과세 조건이, 비과세 조건이. 그러니까 이 비과세 조건 자체가 앞으로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상품을 내가 굳이 원하신다면 나는 꼭 비과세 상품 한 구자 정도는 가지고 있고 싶으시다 생각하시면 더 늦지 않게 비과세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을 하나 지금쯤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대신 10년 동안 나는 열심히 시간에 투자를 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과세 상품에 대한 설명부터 장점을 또 빠르게 누리고 싶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볼게요. 주위에 치매 걸린 분들이 많은데 치매 보험 꼭 필요한가요? 차라리 저축하는 게 나은 게 아닌지 고민됩니다라는 질문 남겨주셨네요. 안수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피할 수 있으면 제일 피하고 싶은 게 아마 치매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나이 들면서 치매가 걸릴지 안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만약 내가 통장에 돈이 많다. 하지만 이 돈은 언젠가는 사라질 돈이고요.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잔고는 줄을 겁니다. 하지만 치매는 어떤가요? 내가 치매에 걸렸는데 몇 년을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치매 상태로 기억이 안 나는 상태로 12년, 15년을 산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저축보다는 치매보험은요. 내가 만약 치매에 걸렸다 하면 진단금도 받을 수가 있고요. 매달 생활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잔고가 주는 저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선택은 누구나 자기 몫입니다. 하지만 잔고가 줄어드는 통장보다는 치매보험을 선택한다면 나보다 가족이 힘든 치매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질문까지 해결해 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또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앞서 오늘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종신보험 설명해 주셨는데 종신보험이 저축이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과연 이게 보장성이 맞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좀 드려볼까요? 네, 종신보험 하면 그 사망 보장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신보험 그 만드는 상품 구조상 5년에 100% 이상 되고 7년에 100% 이상 된다고 제가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저축 상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품의 원래 구조, 만든 목적은 종신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사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 상품은 보장성 상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7년 동안 저축하려고 이 상품 들었어. 그런데 이건 저축형 상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7년 동안 사망 보장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건 보장성 상품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치매보험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뇌질환 가족력이 있을 때 이 치매보험 준비하려고 하면 병력 때문에 거절되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해요. 참 아이러니한 게 보험은요. 건강한 사람만 받아줍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은 아픈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내가 살면서 뇌질환이 있다. 정말 뇌 쪽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치매 걱정이 더 되겠죠. 하지만 보험사에서는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런 치매 받아주질 않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치매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이런 아프신 분들 한 번이라도 뇌 쪽 관련돼서 아프신 분들을 위한 보장은요. 한 가지 보장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바로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내가 머리에 문제가 생겨서 뿐만이 아니고 내 몸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질병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치매보험을 준비할 수가 없는 분들을 위한 특약이고요. 이 보장은요. 회사별로 다 보험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현재 혈압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피가 딱딱한 고지혈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른 보장과 더불어 치매보험을 꼭 준비하시는 게 뇌쪽 관련돼서 이런 어떠한 일이 발생한 이후에 준비하시려고 한다면 그때는 너무 시기가 늦습니다. 하지만 내가 현재 약만 복용 중이시라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치매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질병 후유 장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또 이 전동기형 이동장치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김경화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렇게 요즘 하도 배달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이 다양한 전동기구가 많더라고요, 타는 것들이. 그런데 이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고민하다가 전동기 장치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게 뭐 한 분만 타셔야 되는데 두 분이 타신다거나 아니면은 음주로 또 이런 거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험은 가입할 수 있으니까 보험을 꼭 가입하시고 내 몸이 다치거나 아니면 나 때문에 상대방을 피해 줄 수도 있으니까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쪽으로는 활용 방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으시니까 보험을 꼭 알아보시고 보험부터 가입을 하시고 타고 다니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안수현 전문가님께서 노후 준비하는 보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은퇴를 앞두고 퇴직 이후가 걱정되시는 분께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런 보험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걱정이 될 겁니다. 이 퇴직금으로 내가 뭘 할까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당장의 돈이 아니고 은퇴 이후라면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정답은 나이가 적거나 나이가 많거나 무조건 종신보험입니다. 내가 은퇴한 이후에 나의 자산을 풀려나갈 수 있는 방법, 세금을 피하는 방법, 그것 또한 정답은 종신보험입니다. 하지만 앞서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돈을 맡긴 이후에 그 맡긴 원금의 10% 이자를 더 주고 또 납기 또한 짧습니다. 은퇴 이후의 시기 물론 막연하죠. 하지만 내가 준 돈을 맡겼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도 나오고요. 나의 사망 보장 또한 해준다면 1+1 혜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세금 내기 싫다, 나의 사망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10% 이자를 주는 종신보험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